사도광산 관련된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조선인 동원 과정에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걸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동안의 외교부 설명과 다르냐면 외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전시, 문안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원래 얘기인데 강제성이 더 드러나는 많은 내용의 요구를 우리가 협의하면서 요구를 했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게 이번 전시 내용이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조율해 가지고 강제성이 드러난 것처럼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둔 딱 읽어보면 강제성이 있네라고 전시관 찾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합의했다라는 건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강제성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일본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찬성해줘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걸 거부한 일본의 이런 요구가 그 결정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찬성해줬다. 우리가 그냥 기어 들어갔다. 이런 셈이 된 겁니다. 두 가지.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네. 이걸 찬성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찬성을 해주죠? 아니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되는 걸 왜 우리가 찬성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강제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사도광산이 그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걸 저는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억울한 우리 선조들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제대로 돈도 못 받고 강제징용을 당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걸 세계 문화유산으로 하는데 찬성표를 던집니까? 지금까지 다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전에 그렇게 찬성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수 정권도. 아니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찬성 안 했다고요. 안 했죠. 이제 군함돈도 해줬죠 박근혜. 그러니까 군함돈을 해줬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문제가 된다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찬성 자체가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100번 양보해서 좋다. 찬성한다고 해서 협의했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이 뭡니까? 강제성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합의를 했고 일본이 동의해줬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그걸 거부했고 우리는 그냥 묵인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 감아 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외교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강제성이란 말. 그 말은 뭐야? 국민들이 비판할 거가 그게 무서우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결국 거짓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론 보도가 맞다고 하면 그게 거짓인 거고 네. 외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상조사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근데 국회 이제 외교위가 외통위가 안 열리고 있어요. 여기 외통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안 열리고 있어요. 열어서 현안 질의하고 뭐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고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본의 편의를 봐주고 일본의 편에서 사실은 일본과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일을 처리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굴종 외교를 넘어서 이제 매국 외교라고 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 잘해주신 대로 외교부가 거짓말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다 외교부까지 전염된 거 아닌가. 전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 사도광산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 시절에 산 건 아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뺏겨가지고 정말 일본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피눈물이 서려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 피눈물이 서려 있는 곳을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데 동의를 해준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외교부 관료라도 네. 대통령님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외교부 관료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걸 원하고 또 외교부에서도 그 관료들이 누구 하나도 직을 걸고 반대하지 않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침묵하는 건 공범 아닌가요? 그러니까 침묵의 공범으로 지금 외교부가 다 전락해버렸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저쪽 바다에 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한 게 뭡니까? 아니 왜 일본에게만 100% 이익이 되고 왜 우리에게는 100% 해로운 일을 왜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부가 설명했던 명분이 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니까 물컵을 계속 우리가 반을 채워야 일본도 채운다. 뭐 이런 소리만 반복했거든요. 앵무새처럼.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라인 사태 지나갔죠. 네. 그다음에 지금 사도광산까지 나오죠. 역사 문제 나오죠. 이제 독도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멱살이라도 잡고.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것만 더 전해드리면 우리 이제 최근에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이 독도 찾은 적 있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일본 외무성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아니. 항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땅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지들이 뭔데 거기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에요? 다케시마라니 지들 맘대로 막 이래. 그러면 최소한 일본 대사를 초치를 하든 강력하게 항의라는 성명을 내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도광산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원 전체가 전원이 합의해서 결의문 냈었어요. 사도광산에 대해서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입법부에 그건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결의문 낼 때 결의안을 낼 때. 근데 정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딴 소리를 하고 딴 결정을 하고 왔어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민의힘은 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대체?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고 진보 보수 따로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일관된 예. 생각인 거고. 아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그땐 더 심했잖아요. 더 심했죠. 아예 여야를 처리수.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뿌린다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완전히 거품 불면서 반대했었죠. 반대했고 그게 그렇죠.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얼굴 색을 싹 바꿔가지고 일본 막 처리됐다면서 뿌려야 된다 그러고 아니, 이게 뭡니까 외교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본 나는 국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한국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잠깐만 짚고 나오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가 임명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종찬 강북회장이 인터뷰했어요. 네, 반대했던 그 인물이죠. 뉴라이트라고 광복회가 반대한 김영석 교수가 또 임명이 됐어요. 뭐 보니까 이 임명된 김 관장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임명사전을 두고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 뭐 이런 글도 썼었고 책에다가 백선엽 전 총장의 친일 논란의 일자 백 전 총장을 옹호한 걸로도 알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뉴라이트 그 역사 사관 식민사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정말 하늘에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인터뷰를 하더라고. 인터뷰 내용 보면 이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사람을 뽑지 않았다. 네. 누군가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그 김종배 거기 네, 방송에 나와서 밀정이 있다 대통령실에. 아하. 밀정이 있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 누구라고. 네. 그 밀정이 조정하는 거 있는 것 같다.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종찬 정도로? 그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광복회장으로. 그리고 원래 보수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분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개입을 해서 네. 이 인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도 다 컨트롤하고 있다.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냈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반해. 자, 신인규 변호사, 위기에 네. 의한이란 말은 누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걸로 지금 고소해놨어요. 위기에 공무집행 고소하겠다고. 반해로,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사 과정에 누군가가 위기에 의해로 압력을 행사해서 그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위계 또는 위력에 예, 그렇게 의한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집행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이종찬 회장의 말에 따르면 밀정이 있어서 그 밀정이 인사에 개입을 하고 누군가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중찬 회장에 따르면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좀 밝힐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마 이제 네. 보훈부 장관이겠죠. 제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종찬 네네. 회장이 장관한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내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이것도 너무 심하게 지금 퇴행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저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 이종걸 의원 형님이시고 여기 독립유공자 집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유공자들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장악을 위해 가지고 이진석 같은 사람을 안 치니까 방송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 안 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독립유공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일 텐데 이분들이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갖다 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도 그렇잖아요. 노동개혁 안도 없지만은 노동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사람 김문수 같은 사람을 안 치면서 그 영역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법 같아요. 어허.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넣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논란이 모이면서 자신들이 지금 컨텐츠가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본인들의 임기 5년을 좀 때워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 이슈가 한다고 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5년 동안 윤석열이라는 자가 월급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선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임기는 보장이 되지만은 그 보장되는 임기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장해준 임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가 월급도 주고 하는 건데 네. 권한도 주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느냐? 아 저는 정말 인사하는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제 뭐 혈압 오르는 거를 지나서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동체 파괴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 진짜. 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사 문제. 이거는 글쎄 이제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의 혈압 오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고